오늘도 무슨 이야기를 꺼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인사부터 합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우리나라가 언론 신뢰 지수가 가장 낮아. 맞아. 20몇 번가 그랬었고, 난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가? 아, 언론 신뢰 지수가 낮다는 건 언론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로 어떤지는 말 못하겠지만 많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다른 거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게 될 건데, 그치.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면 우리가 그 소셜 딜레마라는 넷플릭스 작품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분야만 찾아보게 되고 그거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말만 찾아다니게 되니까 그쵸.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를 잘 띄지 못하는 사회가 이제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전문성이 상관없이 그냥 진짜 정보인 것처럼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그거를 수용하게 되니까 되게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 사이버 레카 같은 느낌으로. 음. 저도 그 위험을 느낀 게 되게 오래됐는데, 여전해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AI, 음, GPT가 엄청 핫하고 화두가 많이 맞아, 됐는데 맞아. 엄청 무서워. 재밌는 걸 봤던 것 중에 하나가 GPT한테 보드카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누가 물어봤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지, 네. 레시피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가 나오냐면 보드카 샐러드라는 실제 술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보드카 병을 딴다, 입을 적시고 샐러드를 먹는다, 적시고 샐러드를 먹는다, 보드카 샐러드 완성. 보드카의 샐러드. 이런 것들인데 AI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크롤링을 하고 짜깁기 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보드카 샐러드 레시피를 만들어서 자기가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진위 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냥 크롤링하고 거기서 정보 전달을 하니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이제 지금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레포트도 심지어 GPT 같은 AI한테 부탁을 하는 시대인데, 그쵸. 그러면 신뢰 정도가 낮은 글들이 계속 양산되고 퍼져나간다면 무분별하고 이제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의 홍수인 거잖아. 그쵸. 그 안에 파묻힌다면 진짜 맞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언론 신뢰도가 낮다면 공인된 기관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을 못 해주는 거니까 실제로 증명되고 퀄리티 있는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되게 무섭더라고. 꽤나 오래전부터. 사실 소셜 딜레마 그 안에서도 그 얘기가 났어요. 중동 국가였나? 그쪽 아프리카 국가였나? 페이스북이 엄청 유명해요. 근데 거기서 정치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페이스북 안에서. 완전 편향적인 정보를 계속 접하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의식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치. 나는 상대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진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섭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넷플릭스 다큐였던 것 같은데, 플랫어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가 있거든. 알아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이 정보 편향적인 사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서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는 의견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걸 같이 믿는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나누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그냥 음모 같고 실제로 그냥 믿음이 없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 상황까지 발생해서 그냥 아니야 지구는 평평이라고 그냥 자기 확신을 그룹 안에서 그룹 내 에코가 계속 발생하고 그 에코 체인버라고 하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방 안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랑만 얘기를 하니까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다른 이야기는 들어와도 쳐내고 하니까 진짜 그냥 확신 편향에 빠져버리고 그게 진실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 세상에서. 근데 진실이 아닌 게 객관적으로 밝혀진 건데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도 아예 안 믿어버리니까 지금은 플레더스에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나중에는 더 사소한 것들, 더 당연한 것들도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고 그냥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 같아서 무서워. 그쵸. 근데 물론 이런 게 예전에도 계속 있었었지. 예를 들어서 있었죠. 그 의사들한테 진료를
밖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무서워. 그거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넓게 보면은 정치도 똑같죠. 아, 맞아. 엄청 심하죠. 맞아, 맞아. 유튜브, 페이스북이 엄청 한몫하죠.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가 낮은 것도 사실 정치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네. 계속 그들 쪽으로 끌어가니까. 음, 음, 음. 자본도 마찬가지고. 진짜 좋은 정보는 그렇게 언론은 프레스로 공개하지 않지. 그쵸. 공개됐으면 이미 늦은 거거나. 맞아. 언론을 차라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브이로그나 라디오나 그런 실제 사람들의 사연 같은 걸 들으면서 파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매수세라고 하지만 청약도 다 미분양이 되고. 그런 거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무섭다. 어디선간 또 그건 흘러나온 거겠죠. 그 얘기도. 매수세라는 것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옳은 정보를 얻을 수 있나? 나는 좀 반 정도 포기를 한 것 같아. 옳은 정보를 찾겠다는. 당연히 옳은 걸 쫓죠. 근데 뭐든지 완전히 믿지 않아요. 아, 이게 맞다. 절대 다 신뢰하지 않아. 난 유튜브가 말을 해도, 뭐 뉴스에서 말을 해도, 대통령이 말을 해도, 아무리 내가 믿는 정치인이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 뉴스라는 것들이 말하는 게 다르잖아. 그래. 아니, 현상을 전달하는데 달라. 아무리 인간이 전달을 하니까 100%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들만 전달할 수 없다 쳐도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당연히 인간이 쓰는 건데 인간이 촬영을 하고 자기 생각으로 글을 쓸 텐데, 근데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치. 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치. 근데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고 해야지. 그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맞아. 최대한 의심을 해야죠. 음. 의식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웬만한 정보는 잘 믿으면 안 돼.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는 정보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게 가장 먼저이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해보면 내 눈을 기르기 위해선 내가 뭔가를 알아야 돼서 공부를 해야 돼. 별 수 없어.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지 보고 그 시선을 또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나한테 맞는 생각, 그리고 내가 동의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 맞아, 맞아. 그래서 내 생각을 만들어야지 그런 관점을 만들 수 있고, 관점이 있어야지 방향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나는 내가 더 똑똑해지고 그런 것보다도 정보에 대한 자세가 더 중요한 거. 아니,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치.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머리에 든 게 없으면 판단조차 못 하잖아. 그치. 근데 물론 이 둘이 거의 함께 가는 길이긴 하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식이 생기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게 좋은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치. 그러면 동시에 가야죠. 근데 그러면 지금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 음. 그리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쵸. 괜찮았던 책 같은 거 있어? 나한테 되게 의미 있었던 책? 와, 근데 그거 진짜 잘 모르겠어. 의미 있었던 책? 영향을 끼쳤다라던가.